우울증 완치의 맥.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목숨을 바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우울증이니까요. 자살하는 사람의 60에서 80%는 우울증이 원인입니다. 어떤 상실, 죽음이라든지 실연, 부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은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2020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세계 4위 OECD 국가 중 1위. 2023년 인구 10만 명당 24.1명.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은 11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 우울증이 많이 급증하고 있죠. 우울증 환자 중에 40%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울증을 안 앓고 있어도 나이가 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은 우울증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2020년 우울증 유병률이 36.8%, 거의 40%입니다. 한국인들 중 평생 우울증을 한 번 이상 앓는 사람이 열의 4명이라는 뜻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죠. 1년에 13,000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35명꼴이고 1시간에 1.5명이 자살하는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 완치의 맥을 하나하나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 자살부터 막아라. 자살은 안 된다. 자살은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 부모, 자식을 연쇄 파괴한다. 가까운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면 빨리 달려가 함께하라. 지켜주라.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청소년은 특히 자살 위험이 높다. 10대, 20대, 30대는 각별히 주목하라. 청소년의 자살은 충동적이고 치명적 방법을 사용하므로 치사율이 높다. 꿈에라도 나가 죽어 같은 말을 하지 마라. 2.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 제일 중요하다. 한 가지만 실천하라고 한다면 이것이다. 왜 정신과 병원만 무서워하는가?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설득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라.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증도 우울증 치료율이 한국은 11%, 미국은 66%에 달한다. 항우울제 복용률이 한국은 2% 미만, 미국은 10%. 이러니 한국이 자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신과 병원에 가지 못할까?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울증에 대한 이해 부족.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 문제, 마음만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울증은 낫는다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원인입니다. 3. 자책하지 마라. 대세김질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우울증이 온 것이 아니다. 악인, 못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린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너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온 것이다. 에너지를 충전하라. 4. 쉬어라. 에너지를 충전하라. 애쓰지 마라. 생각에 빠져있지 마라. 의지로,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도 뇌에 전달되지 않는다. 뇌세포 병변으로 호르몬 체계 자체가 깨진 것이다.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일어나 달리라고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왜 뇌세포 병변이 일어나고 호르몬 체계가 깨진 것인가? 에너지 고갈 때문이다.
연료 탱크가 한계치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더 방치하면 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살기 위해 뇌에서 비상모드, 생존 모드를 작동시킨 것이다. 이 모드는 약을 먹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자서 몸의 에너지가 충전되어도 모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운동은 약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운동도 모두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는 지금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는 상태이다. 약의 도움이 필요하다. 5. 우울증은 정신질환이 아니고 전신질환이다. 어깨며 허리며 온몸이 다 아프다. 온갖 검사 다 해보고 원인을 찾지 못해서 오게 되는 곳이 정신과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일반 암도 제일 원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 암을 치료하는 현장 의사들의 경험입니다. 암이 언제 생겼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는 시기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도 스트레스가 첫 번째 원인인 거죠. 우울증은 자율신경실조증과 공통되는 증상이 많다. 6. 골든타임을 잡아라. 우울증 치료의 골든타임 발병 후 1개월. 자, 우울증 치료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1개월입니다.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정신치료죠.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70%는 완치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경우 말이죠. 재발을 막아라. 재발률이 50% 이상이다. 약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복용하라. 뇌세포 병변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약을 복용하라. 자, 뇌세포 병변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7. 쉽게 하라.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항상 스스로 물어라. 완벽주의와 결별하라. 완벽주의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죠. 완벽주의와 결별하라. 과락만 면하라. 60점에 만족하라. 국가 공인 자격증 대부분 시험이 어떻게 합격을 결정합니까?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릴렉스. 이완하십시오. 편안하고 가볍고 부드럽게, 편안하고 가볍고 부드럽게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8. 주위 사람들은 조언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냥 들어주라. 아무리 좋은 말도 우울증 환자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더 힘들게 한다. 9. 음식, 약, 수면, 운동, 햇빛, 휴식, 명상, 심호흡을 챙겨라.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지 마라.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비타민C 소모량이 급증한다. 이 9번에 나와 있는 이게 우울증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죠. 1번 음식, 2번 약, 3번 수면, 잠, 4번 운동, 5번 햇빛, 6번 휴식, 7번 마음, 명상, 스트레스 관리. 자, 이것들을 실천하면 에너지가 쌓이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10. 운동하라. 운동이 답이다. 운동이 약이다. 무작정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다 효과가 있다. 밖으로 나가라. 무작정 걸어라. 햇빛을 쐬라. 걸으며 고민하라. 숨통을 터라. 눈을 쉬게 하라.
밖에 나가면 눈이 쉴 수가 있어요. 눈이 쉰다는 것은 멀리 볼 때 눈이 쉬는 겁니다. 가까운 것을 볼 때 눈이 혹사당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면 멀리 보게 되죠. 눈이 쉴 수 있습니다. 눈을 쉬게 하라. 에너지를 충전하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몇 번을 지금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0일 안전기지와 함께하라. 혼자 있지 마라. 스킨십을 하라. 마음에 맞는 친구, 말이 통하는 사람, 반려동물, 마음 편한 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기지가 됩니다. 의사는 임시적 안전기지고 전문가니까 믿을 수 있는 안전기지이기도 하지요. 에너지를 충전하라. 안전기지에서 쉬면서 힐링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10이 금세 좋아지지 않는다. 웅크리고 견딜 때이다. 6개월 이상 견디고 기다려라. 반드시 터널의 끝은 온다. 집중력과 기억력은 가장 늦게 회복된다. 13. 나만의 탈출구를 찾아라. 손이냐, 몸이냐, 입이냐. 손이라면 글쓰기, 감사일기, 걱정일기 이런 것들 쓰는 거죠. 행복일기도 있고 자,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공예 이런 것들은 손이 탈출구인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자, 몸이 탈출구인 사람도 있어요. 춤을 춘다, 운동으로 한다. 네. 몸이 탈출구인 사람은 이쪽으로 해서 탈출하면 됩니다. 입이 탈출구인 사람이 있어요. 수다를 떤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다 입이 탈출구인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14.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생활 리듬을 찾아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세수한다. 청소한다. 30분간 산책한다. 밤 11시에 잔다. 등등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15. 몸이 먼저다. 몸이 반이고 마음이 반이다. 몸부터 챙겨라. 정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의지를 강화시키고 마음을 굳게 먹으려 하고 자신을 더 다그치고 그러지 마라. 심신만 지칠 뿐이다. 몸에 좋은 것, 심장에 좋은 것, 위장에 좋은 것은 마음에도 좋다. 이것이 스트레스 관리 요령이다. 에너지를 충전하라. 16.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걱정 노트, 감정 일기, 감사 일기, 행복 일기를 적어보라.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반응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감정이 불쑥 올라올 때 6초간 심호흡을 하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첫 번째 화살, 화가 확 올라온다든지 안 좋은 느낌이 확 올라온다든지 괴로운 느낌이 확 올라온다든지 이것은 불쑥불쑥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들이닥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걱정에 빠져들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마라. 17. 중요한 결정은 완치 후로 미루라. 우울증일 때는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계속 거꾸로 결정한다. 외롭고 힘들다 보니 남자에게 의지하면 괜찮아질까 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궁지에 몰려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결혼, 이직, 창업 같은 중요한 일은 지금 결정하면 안 된다. 소송에 신중하라. 웬만하면 소송하지 마십시오. 소송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또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소송 웬만하면 완치 후로 미루고, 완치 후에도 소송하다가 재발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은 강도 높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 돈보다 건강이 비싸다. 건강이 돈이고 시간이 돈이다. 건강보다 만족이 더 비싸지만 그렇습니다. 건강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좋은 삶이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 에너지를 충전하라. 소진하지 마라. 또 나옵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라. 18. 유연하라. 붙들려 있지 마라. 융통성을 가져라. 융통성이 없을 때 병이 옵니다. 우울증도 그렇고요. 요령껏 살아라. 정해진 것은 없다. 다 변한다. 나도 세상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이것은 이래, 이것은 이래야 해. 이런 것은 위험하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라. 그러한 신념, 그런 가치 꽉 짚고 있을 때 힘이 듭니다. 느낌과 경험에 붙들려 있지 마라. 특히 첫 느낌, 첫 경험에. 사람은 첫 직장이 중요하죠. 그 직장에서 배운 것, 그때 상사에게 배운 것, 그것이 세상의 표준인 줄 알아요. 세상은 넓고 많은 직장이 있음에도 자기가 들어간 첫 직장에서 배운 것, 거기에 대부분 묶여서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첫 느낌, 첫 경험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맥락을 살펴라. 문맥을 보라.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펴라. 여기서 맞는 것이 저기서는 안 맞고 이때 맞는 것이 저 때는 안 맞아요. 맥락을 살펴야 됩니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융통성, 유연함 다 똑같은 말입니다. 19. 자기 중심을 잃지 마라. 유연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건 넘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1. 남의 말은 10%만 받아들여라. 20%만 받아들여라. 30%만 받아들여라. 40%만 받아들여라. 49%만 받아들여라. 자기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이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 당신만 모를 뿐. 당신만 인정하지 않을 뿐. 우울증 왜 왔을까요? 예민한 날카로운 통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바보가 우울증 올까요? 바보는 우울증 오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우울증 옵니까? 안 옵니다. 3.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눈을 가졌다. 너무 배려해서 남이 부담스러워할 만큼 지나치게 배려해서 탈이지만 당신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증이 왔다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00%는 없어요. 거의 8, 90% 이런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4. 당신은 착한 사람이다.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 당신은 너무 겸손한 눈을 가졌다. 남에게는 후하고 나에게는 야박한 사람이다. 당신 눈에는 당신이 불만족스러울 테지만 밖에서 당신을 본다면 당신만한 사람 없다. 당신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중심을 그대로 유지해도 아무 문제 없다. 당신의 삶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하게 살았어요. 젊었고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견디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그렇죠. 계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든지,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든지, 어떤 상실이 갑자기 느닷없이 생겼어요. 그거에 골몰하다가 결국은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그것에 골몰하다가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잠을 제대로 안 자고 그러다가 몸이 더 이상 이래서는 죽겠구나. 비상 모드를 지금 작동시킨 상태입니다. 두꺼비 집을 내려버렸어요.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남을 챙기기는커녕 나조차 서 있기 힘들다.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 이제는 힘을 빼라. 에너지를 아껴라. 6. 마음복지사 말도 10%만 받아들여라.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 말도 10%만 받아들이세요. 마음복지사 말을 듣고 당신의 중심을 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이다. 우울증은 기회다. 자기 중심을 확고히 하고 자존감을 확립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울증이 온 것도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90%, 80%의 장점, 훌륭한 점을 다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문제가 있다면 10%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참 운없게도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겹치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가버린 거죠. 우울증을 극복한 다음에 10% 정도의 어떤 문제를 고치게 된다면 당신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게 살아왔구나. 훌륭하게 살아왔으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자존감을 확립하고, 자존감이 당연히 생깁니다. 당신을 잘 관찰하다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자기 중심을 확고히 하고 자존감을 확립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 마음복지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복이 있으리니 어쨌든 이 동영상을 만났다는 거 행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행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재미없는 동영상이라서 억지로라도 한번 웃었으면 해서 유머를 하나 어떤 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잠깐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여자의 질투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자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응? 있었어. 정말? 사랑했어? 뜨겁게 사랑했어. 뽀뽀도 해봤어? 해봤지. 아내는 마침내 열이 뻗쳤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뚜껑이 열린 아내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어? 그러자 남편 왈.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자, 출처는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유머 브라운 힐에서 나온 책입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